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일에 맞춰 당의 심장부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어등산 개발을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광주 스타필드 건립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면서 스마트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설득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폭설이 그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도심 곳곳에선 블랙아이스와 눈더미들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당의 심장부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호남행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산단의 GS 칼텍스를 찾은 이 대표는 우선 가뭄으로 고통받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전남, 광주, 전북의 여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선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돼선 안 된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흥으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최근 폭설과 전기세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긴 한데 농업 분야만이라도 대한민국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촌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주요 입법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설명하는 국민보고회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일인 내일은 광주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갑니다. 당초 일정에는 없었던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연설회도 예고한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검찰 리스크를 지지층 결집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지부진했던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소송을 끝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신세계의 스타필드 광주 건립 계획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패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서진건설. 하지만 닷새 만에 서진건설은 상고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서진건설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48억 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일정 부분 건질 것은 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에 있는 회사가 이 어등산 개발을 끝내고자 해서 열심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임해왔는데 행정에 부담감을 드리지 말자. 그래서 조건 없이 이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계속된 서진건설과 광주시 사이의 갈등이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사업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세계 프라퍼티가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걸림돌이었던 서진건설과의 법적 분쟁이 끝나면서 이제 어등산 개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위한 신세계 측의 사업 계획서 제출도 임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한민국 넘버원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제3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인데 신세계에 이어 롯데그룹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면서 스마트병원 건립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8월엔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이번엔 여야를 막론하고 손발을 맞춰 예타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이 8분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은 70년대 건립돼 좁고 낡은 병원을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지역 수건 사업으로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병원 신축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으로 예타를 통과하면 이중 2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2034년까지 1,300병상을 갖춘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필수 의료에 대해서 더 많은 저희가 고난이 필수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예타 대상 선정에는 정치권이 크게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남대병원 신축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나서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남대병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 병원 건립이 예타 사업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건립을 통해 호남 지역 의료 서비스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라는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권의 도움으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에 내렸던 폭설이 그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 쌓인 눈이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제설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이면도로나 좁은 골목길 등은 여전히 빙판길 상태여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도로로 차량이 지나갑니다. 순간순간 바퀴가 헛돌 만큼 아직 도로 곳곳이 미끄러운 상태. 하지만 제설이 끝난 간선도로를 달리다 이면도로로 꺾어든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큰 도로는 많이 녹았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나 빠지더라고요, 차가. 그래가지고 많이 어렵죠. 눈이 그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도심 곳곳에서는 폭설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특히 도로 주변에 쌓여있는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젖다 보니 기온이 떨어진 새벽과 아침 시간대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나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제설 작업과 함께 쌓여있는 눈더미도 치워지지 않다 보니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남아있는 눈의 경우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 운반을 위한 인력이나 장비 등 예산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별로 이제 물사기도 한 대씩 지금 교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너무 장비가 지금 딸려서 지금 다 저희가 인지를 못해요. 여전히 도심 곳곳에 쌓여있는 눈더미와 블랙아이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 지역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오늘 26.4%를 기록하며 전날 26.5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사흘 동안 내린 눈의 강우량이 16.5mm에 불과해 가뭄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군부대들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군 제31사단과 11공수여단은 오늘 담양군 담양읍과 가사 문학면, 용면의 농가 일대에 80여 명을 투입해 파손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 대민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8시 기준 전남에서는 시설하우스 150동, 축사 42동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3조 3,081억 원의 국비 확보를 꼽았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보다 926억 원 증가한 3조 3,081억 원의 국비 확보를 최대 성과로 꼽았으며 민생경제대책본부 운영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특례보증 융자 지원 등 민생정책과 다양한 소통 시스템 정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주요 현안인 복합 쇼핑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과 기본 설계가 끝나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며 군공항 이전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돌봄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삶의 기회, 창업으로 대표되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영산강 Y벨트로 대표되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키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3년 새해를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30조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유치를 실현하고 세계 최대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과 첨단 농산업 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미래 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전북, 제주, 경남 등과의 초광역 협력 사업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력산업 투자 유치,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 산단 및 클러스터 조성,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을 구축해서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되어 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장 부지 용도 전환 계획에 진전이 없던 게 계약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요. 금호타이어가 내일까지 맺기로 한 LH와의 이전할 토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지도 관심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1년간 진행돼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장 부지 매각과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계약 조건 재협의 또는 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금호타이어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양측의 계약은 공장의 부지 용도를 먼저 바꾸겠다는 금호타이어의 계획에 진전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금호타이어와 LH가 빅그린 국가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맺었던 부지 계약 관련 협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금호타이어가 LH와 오는 28일까지 이전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 116억 원에 대한 연 6.5%의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협약 이행 보증금이고, 그걸 이제 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대체를 할 건데 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 돼서 납부 기한이나 이런 정해진 게 없죠, 지금. LH와 맺은 협약을 이행할지 여부가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을 빅그린 국가산단으로 이전할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장 이전을 위해 추산되는 비용은 약 1조 2천억 원. 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 조사위가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침해 사건과 민간인 집단 학살, 안매장 실상 등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등 고위주의부 44명의 진술조사를 완료했고 대통령 기록관과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의 미공개 기밀 자료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현장 조사와 자료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내년 6월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위생 매립장의 친환경적 생태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위생 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주관으로 오늘 생활폐자원처리센터에서 열린 매립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심포지엄에서 백기영 숲사랑 물사랑 환경대학 대표는
폐기물 매립 후 친환경적 생태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혐오 지역으로 방치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주광역위생 매립장의 경우 인근 수목원과 향등제 수변공원이 연결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민과 생태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도에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산림청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381헥타르 면적의 나나열대 식물연구동과 아시아 난대식물 전시 온실 등의 교육시설을 갖춘 수목원을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식생대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국가수목원이 조성돼 있지만 나나열대 지역의 산림식물을 보전하는 국가수목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암군이 월출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합니다. 영암군은 월출산의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생태복지관광을 실현하고자 내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부지 면적 약 5만 7천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생태탐방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태탐방원이 단순 숙박 체류 시설을 벗어나 전남 서부권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